마지막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제가 조금 열받을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좀 진정을 하고 목소리도 좀 낮춰가면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부산 교육감 선거 소식입니다. 뜬금없이 웬 부산 교육감 선거냐고요. 부산시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보궐선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보궐선거를 두고 여기저기에서 지금 출사표를 던진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부산시 교육감을 해왔던 김석준 교육감이 있었는데, 그 김석준 교육감이 이번에 이제 떨어지고 하윤순가 하는 그 보수 진영의 교육감이 당선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선거법 위반 때문에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 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사실 출사표를 던졌다는 표현은 틀렸죠. 표는요, 신하가 임금한테 올리는 글을 표라고 하죠. 표. 따라서 출사표는 던지면 안 돼요. 임금한테 던지는 거야? 안 됩니다. 예, 출사표는 올린다, 바친다.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출사표는 올린다가 맞습니다. 근데 출사표를 던진다라는 희한한 표현이 지금 우리나라에 마구 떠돌고 있는데 그 틀린 표현이죠. 아무튼 출사표 던진 사람 중에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름을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더라? 네. 조국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에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 이름이 제법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조국 가족들에게 대못을 박은 사람이에요. 더 정확히는 조민 씨에게 부산대 의전원 졸업 자격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이미 졸업했는데. 이미 졸업한, 그래서 의사 국시까지 친 조민 씨의 입학 자격 자체를 박탈했기 때문에 입학 자격이 없어졌으니까 졸업도 못하는 거고 의사 국시도 자연스럽게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이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죠. 그래서 제가 조국 가족의 대못을 박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도 이번에 부산 교육감에 출마했습니다. 조국한테 뭐 못을 박았든 말든 뭐 출마할 수도 있지 라고 하실 수도 있겠어요. 뭐 조국 가족들한테 제일 못을 많이 박은 사람, 그들의 가슴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준 사람, 그 제1번은 윤석열이잖아요. 윤석열은 대통령까지 했는데 뭐 한동훈, 유상범, 나경원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조국한테 그리고 조국 가족한테 대못 박았다는 것이 뭐 부산 교육감 출마하지 말라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요즘에 민주진영, 범민주 진보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지금 아마 최대 경쟁자는
원래 부산 교육감을 했던 김석준 전 부산 교육감인데 이분한테 계속 앵겨붙어. 그러면서 후보 단일화하자, 후보 단일화하자 이렇게 지금 들이대고 있습니다. 왜 후보 단일화 안 하느냐? 결단을 요청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자, 중요한 건 뭐라고? 민주 진영 후보 단일화. 진보 후보 단일화래. 민주 진보 후보래. 민주 진보 후보를 차처하면서 기존에 있던 유력한 후보한테 단일화하자. 나랑 한번 붙어보자.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 진보 후보래. 조국 가족의 대못을 받고 지는 민주 진보 후보라고요? 이래도 돼? 이낙연 닮았다, 그죠? 정말. 자, 여기저기에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니까, 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너 왜 그러냐? 비난이 쏟아졌어요. 그러자 이 차정인 후보가 뭐라느냐? 나도 조민한테 그러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어떡해?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왔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나와버렸단 말이야. 그러니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는 거야. 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자,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서 어쩔 수 없었다. 꽤 그럴싸한 변명입니다. 만약 정말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래요. 이 차정인 총장의 변명도 그럴듯할 것 같습니다.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았대. 그래서 내가 제자를 지키지 못해서 참 안타깝대. 근데 진짜야? 진짜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 되돌아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전혀 다르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조민 씨를 내쫓았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때 제가 다스베이다 출연하면서 차정인 총장에 대해서 엄청 욕을 했었거든. 다스베이다에 나가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핏대 올리면서 차정인을 욕하니까 신장식 당시 변호사, 지금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인 신장식 변호사가 저를 말리면서 차정인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정말 말 못한 사정이 있었을 거야 라고 저를 달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끝난 거 아니니까 좀 기다려보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도 했었어요. 그때 제가 그 기억을 내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 아니에요. 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상황은 2021년 1월로 갑니다. 당시 유은혜가 교육부 장관이었죠. 자, 유은혜가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2021년 1월이에요, 1월. 이때 유은혜가 뭐라 얘기하느냐? 조민 씨 얘기를 딱 꺼내면서 입시 부정 이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로부터 약 2달 뒤 2021년 3월
갑자기 이 유은혜와 교육부에서 부산대에 공문을 보냅니다. 조민 법대로 처리해라. 딱딱딱딱. 그래서 공문을 딱 보내요. 그리고 5월 달에 부산대에서 자, 뭐 절차를 시작한다고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무슨 절차가 시작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는데 하여튼 부산대에서 조민 관련해 가지고 절차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 정경심 교수 항소심이 나옵니다. 이때가 2021년 4월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2021년 8월 부산대는 조민한테 입학 취소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학 취소를 했는데 이게 또 최종이 아니었대나 봐. 그리고 2022년 3월인가? 예, 이때 최종 취소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2022년 1월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죠. 확실한 거는요. 말 그대로 서류상으로 최종 도장을 찍은 거는 2022년 3월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인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조민의 입학을 취소한 것은 2021년 8월 정경심 교수 항소심이 끝난 직후였어요. 아직 본론이 최종 확정도 전이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 선고가 나기 전에 이미 부산대가 절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조민을 치라고 내쫓으라고 공문을 보낸 거죠. 이게 순서대로 쭉쭉쭉쭉 진행된 겁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조민 내쫓으라고 공문 보낸 거는 정경심 항소심 판결 2심 판결이 나기 직전이에요. 저는 그때 이 유은혜가 이런 공문을 보냈을 때 순간 딱 느꼈습니다. 이거는 법원한테 니들 알아서 판결 내리라고 면죄부 주는 거다. 도장 찍어주는 거다. 라고 했고요. 실제로 제가 그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항소심 판결이 나기 전인데 왜 교육부가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가 그것도 조국과 함께 같이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왔던 유은혜 장관이 조국의 딸한테 쟤 내쫓아라고 공문을 보내냐 말이야. 그거는 뭘 말한다? 문재인 정부도 조국을 버린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게 돼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항소심 판결을 어떻게 내릴까 고민하고 있는데 내보내라고 하네. 내쫓아도 된다네. 좋아. 그럼 고민할 거 없이 검찰이 하자는 대로 할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랍게 유은혜 교육부에서 조민을 잘라라 라고 공문을 보내자마자 한 달 반인가? 뒤에 바로 정말 정경심 항소심 판결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쭉 이어지는 거예요. 부산대 항소심 판결이 났으니까 이제 뭐 잘라도 돼. 그러고 바로 그 이어서 조민의 입학을 취소합니다. 그래 놓고 입학 취소해 놓고서 뭐란다? 예비 청문 절차를 들어간다. 즉 뭐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2022년 3월, 그러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입니다. 나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예요? 자,
항소심 나기 전에 교육부에서 정경심 재판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면죄부를 주고, 대법원 확정 판결 나기 전에 부산대에서 조민에 대해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려버린 거야. 예비 결정이라고 하지만 예비 결정이든 나발이든 결정을 내려버렸어.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대법원한테 오히려 대법원 너희도 조국 잘라도 된다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당시만 해도요, 2021년 그 3월 그때만 해도요, 법원이 엄청나게 고심하고 있을 때입니다. 조국이라는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우리 작살나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그러고요, 그래서 항소심 판결을 못 내리고 있는데, 근데 유은혜가 저기 조민 말이야, 얘 저기 학교 잘라 1심 결과 보니까 잘라야 되겠네, 잘라 하고 공문 보내요. 자, 그 공문이 가면은 조국에 대한 정경심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 내릴까 고심하고 있던 법원은 어싸 이게 웬 떡이야, 조국의 친구들도 조국을 버렸는데 그러면 법원도 버려줘야지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항소심 판결이 납니다. 정경심 징역 4년인가 확정 판결이 납니다. 그러고 다시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죠. 대법원에서 열심히 고심하고 있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참 고심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부산대에서 조민을 잘라버리겠다, 입학 취소한다라는 예비 결정을 내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 대법원에서도 메시지를 듣는 거지. 문재인이 조국을 버린 거구나. 그래? 그럼 우리 대법원도 판결 내리는 게 훨씬 부담이 덜지. 딱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개입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정인 부산대 총장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조민을 나락으로 보내는데, 그리고 동시에 정경심을 나락으로 보내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냥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된 것처럼 보이나, 전후 맥락을 순서대로 쫙 놓고 보면은 법원하고 일정한 교감하에 서로 메시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법원이 정경심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정치적 부담, 도덕적 부담을 덜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 역할을 유은혜와 차정인이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론이 제기될 수가 없어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부산 교육감에 출마하면서 민주진보 후보를 거론을 한다. 저는 용서 못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증거 있냐? 라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이 기사는 2021년 8월 24일 기사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입니다. 2021년 8월 24일 기사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산대 조민씨 의전원 취소, 입학 취소, 조국 고통스럽다. 이때가 언제? 2021년 8월 24일이죠. 이때 이게 예비 취소도 아니고 그냥 취소죠. 예비 취소 아니고 그냥 취소입니다. 오죽했으면 조국 대표가 그때 고통스럽겠다 얘기합니까? 2021년 8월 24일입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은 2022년 1월에 나와요. 그러면 확실하죠?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부산대가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거 맞죠?
당시 부산대에서 발표한 자료가 웃겼습니다. 조민이 당시 입학 당시 내었던 서류, 그러니까 뭐 동양대 표창장 이거 말하는 거죠. 그것이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허위의 자료를 내었으니 입학 취소다. 라고 결정을 해요. 자, 근데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MBN은 방송국 허가 취소 소송에서 승소합니다. MBN이 몇 년 전에 방송국 그 허가 서류를 허위로 냈다고, 가짜로 눈속임으로 냈다는 게 딱 들켜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방송국 허가 취소가 나왔다가 6개월 영업정지로 바뀝니다. 근데 그 6개월 영업정지도 너무 과도하다 이래가지고 다시 판결이 나요. 그래서 이번에 취소 판결이 확정이 돼버립니다. 아니, 방송국은 나라에 내는 서류인데 그 서류를 가짜로 만들었다는 게 들켰어. 그랬으면 당연히 방송국 허가 취소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허가 취소 안 됐어. 6개월 영업정지도 과하대. 그런데 조민은 기껏 표창장 가지고 입학이 취소된다고?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MBN 방송국에서 서류 가짜로 낸 거는 그거는 괜찮고, 일개 소녀가 입학 서류에 표창장 하나 잘못 낸 거 가지고 허가를 취소한다. 열받네. 자, 이게 2021년 8월 24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차정인 부산대 총장 측에서 뭐라고 그랬냐? 2021년 5월 달에 이미 항소심 판결이 나지 않았냐? 5월 달에 항소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8월 달에 이런 결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8월 달에 이 결론이 나기 위해서는 부산대가 활동을 일찍 시점부터, 그 전부터 시작했겠죠. 항소심 나오기 전에 이 관련된 뭐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인가 이거 활동을 미리 시작을 해요. 이거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는 조민 잘라도 좋아라는 메시지를 준 거나 다름없어요. 정경심 감옥 보내도 좋아라는 메시지 준 겁니다. 하지 말았어야 돼요. 원래 차정인 총장의 기본적인 입장이 뭐였냐면 최종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한다였어요. 확정 판결 나면 그때 가서 한번 살펴보자.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이것이 입학에 영향을 미쳤나 안 미쳤나를 따져본 다음에 취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할 것이다. 처음 입장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유은혜가 딱 조민 뭐 입학 취소 어쩌고저쩌고 하라고 공문 보내자마자 태도가 확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법원 판결과 발열을 맞춰가면서 순서를 맞춰가면서 짝짝짝짝 진행이 돼요. 자, 아무튼 2021년 8월 24일 날 입학 취소된 거 확실하죠? 2021년 8월에 입학 취소를 합니다. 그런데 최종 정경심 교수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은 2022년 1월에 나요. 그러니까 확정 판결 전에 조민 잘라버린 거야. 물론 조민 입학 취소가 최종 확정된 거는 2022년 3월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판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확정시킨 거지. 하지만 이미 이때 취소시켜버렸어. 뭐 예비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예비를 붙였을 뿐 확정돼 있는 거나 다름없죠.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유은혜 부산대의 조민 입학 취소 문제 법률적 검토 중, 이게 2021년 1월 27일입니다.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2021년 3월 유은혜 조민 입시 의혹 조사 지시 후 부산대 뒤늦게 긴급 대책 회의. 자, 이때부터 이미 부산대가 조민을 내쫓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유은혜가 한 거고. 그리고 이런 행동은 곧바로 법원에 좋지 않은 메시지를 주는 거죠. 유은혜가 조민을 내쫓으라고 한다는 거는 결국 조국을 배신했다는 뜻이네. 조국하고 뭐 거리를 둔다는 뜻이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이 이제 팽당한 거구나. 그러면 우리 법원에서도 조국을 딱히 뭐 고민해 줄 필요 없지. 검찰에서 요구하는 대로 보내주자. 이렇게 된 겁니다. 바로 여기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저의 생각만 아닙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저격합니다. 조민 입학 취소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라면서 유은혜를 저격한 겁니다. 기사를 좀 읽어볼까요?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대가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저격했다.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어디서나 어른거리는 보이지 않는 손, 정무적 고려의 실체는 누구인가, 개혁을 좌초시키는 정무적 고려의 진원지가 밝혀져야 한다 라고 하면서 조민 양에 대한 느닷없는 입학 취소 예비적 행정 처분은 사법 정의와 인권, 교육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야만적이고 비열한 처사. 사람이 먼저다라는 집권 철학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왜 반대로 가는가? 그러면서 추 장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있는 발언으로 입학 취소가 되는 게 아닌가 우려했었다. 장관이 대학 교육의 부정부패에는 손도 못 대면서 조민 양에 대해선 법원의 심판이 남아있는데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주장은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 자, 이거죠. 결론 났죠? 물론 주역은 유은혜 장관인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은혜 장관의 이 행보에 차정인 총장이 아주 적극적으로 동조해 준 것만은 분명합니다. 공범이거나 적어도 종범 정도는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사람이 교육감에 출마할 수도 있지. 근데요, 그런 분이라면 적어도 민주와 진보를 팔지는 마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양심이 있다면 적어도 조민을 그렇게 만들고 민주, 진보 팔면 안 되죠. 그런데 차정인 교수 지금도 차정인의 진실 이러면서 자기 변명을 하는데 여념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겹습니다. 짜증납니다. 제가 차정인 교수에 대해서 최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이 새끼, 저 새끼,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개 잡놈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차정인 총장 지금까지 이 조민 씨 관련해 가지고 비난받을 만한 일이 생겼을 때마다 계속 부산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진보 민주 진영 인사들을 끌고 와 가지고 방패막이 취급을 했고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던데 인간 그렇게 야비하게 살지 마세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들은 다 똑같은가 보다 라는 나오는 거 아닙니까? 친구와 동료들 욕먹이고 싶지 않으면 제발 정도를 좀 지키기 바랍니다. 출마하든가 말든가 내가 뭐라 하지 않겠는데 민주 진보 팔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하는 경고입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